컴퓨터 구조 토이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는 리포트에 관한 영상입니다. 아마도 이거는 일단 유튜브에 먼저 업로드가 될 거고요. 15주차가 되면 우리 가상대학에도 출석 안 하는 영상으로 올라갈 겁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빨리 오픈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그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링크 걸어드리고 15주차 영상 올릴 때쯤 맞춰가지고 또 같이 올리든지 아니면 14주차에 뭐 올리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요. 아직 이 리포트는 제출 기한, 그 다음에 세부 점수는 세팅이 안 된 상태예요. 요것도 학교 스케줄, 그러니까 최종 성적을 언제까지 학교에서 입력을 받도록 해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거 최종 성적 입력 기간보다 한 며칠 앞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치고도 어떻게 보면은 뭐 며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부 점수 부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요거는 또 추가적으로 내용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받는 부분도 지금 아직 오픈이 안 돼 있거든요. 일단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PPT 자체가 총 4개 문제 페이지가 4개고요. 그 다음에 문제기를 위한 참고 자료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대단한 참고 자료는 아니고, 하나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건데 또 들어가 있습니다. 토이컴 그 명령어 관련된 거 1개, 그 다음에 하노이 탑 문제가 뭔가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는 페이지 2개가 붙어 있어요. 1번, 2번 문제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리포트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1, 2가 기본이고 3, 4가 부가점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1, 2를 안 하고 3, 4를 했다 이러면 원래는 점수를 드릴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1, 2를 하고 난 다음에 3, 4를 하는 겁니다. 요게 안 돼 있으면 요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점수가 없습니다. 부가점이니까요. 그렇긴 한데 좀 묘한 시스템인 게 3, 4번이 1, 2번보다 점수가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는가 하면요, 정말 이 컴퓨터 구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토이컴 시뮬레이터를 돌려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어셈블러를 한번 써보는데 그 어떤 흥미 또는 관심이 있는 학생들만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 리포터니까 적당히 요거만 하고 말 거야 하면 1, 2번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거 떠나가지고 이거 예를 들어서 CPU가 기동되는 방식도 궁금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좀 알고 싶은 게 많아 이러면 3, 4번까지 해서 점수 더 받아가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쨌든 부가점수가 되게 많이 배정이 될 겁니다. 1.5배 정도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합쳐갖고 10점이면 이거 2개 합치면 15점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 수치로 얘기했을 때 20점이면 40점이 될 수도 있다는, 아니 40점까지는 아니고 30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1.5배니까. 그래서 뭐 점수는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는 세팅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몇 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지 도전을 해보겠다 말겠다를 결정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거 아직 오픈이 안 돼 있는데 나중에 제가 최종 오픈을 하면은 기말과제라는 제목으로 뭐 리포트 1, 리포트 2, 리포트 3, 4 이렇게 4개 열든지 아니면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열든지 어쨌든 제가 다 열어놓을 겁니다. 예, 해놨죠. 앞에 리포트 1번, 2번만도 기존에 이때까지 했던 것만큼 이상으로 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점수가 제일 높은 게 뭐였죠? 예, 그거 1개보다도 1번, 2번 하면 2개 합쳤을 때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열심히 해갖고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포트 중에 뭐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다는 거는 숙지를 하셨을 것 같고, 제출 기한이나 뭐 카피 금지하는 거, 기한 지키는 거, 요거는 뭐 기본이니까 별도로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제출 방법은 이름, 학번, 기말과제, 언더바에 요게 예를 들어 이제 뒤에 보면은 1, 2 이렇게 넘버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거 넘버를 여기 붙여주시면 돼요.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특이사항이 있다면은 설명문서 같은 거를 한 개 만들어 갖고 펌하면 되고요. 제출처는 요거 오픈되면 가상대학에다가 내시면 돼요. 자, 문제를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기계어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어셈블리어 쓰는 거거든요. 토이컴 시뮬레이터로 프로그램을 수행한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하고 최종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현 기능 및 조건인데 프로그램은 학번의 끝자리 플러스 100번지부터 실행한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 4로 끝났다. 134번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스타트가. 요게 그 의미입니다. 딴 문제도 다 똑같아요. 이게 50번지 됐다가 100번지 됐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문제 조건에 맞는 번지를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변수는 이렇게 줬습니다. A는 13, B는 16, C는 1. 그죠? A 빼기 B가 0보다 크면 C를 하나 증가하고, 그죠? A 빼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C를 하나 감소하고, 그죠? 요거를 첫 번째 화면 캡처. 그 다음에 A를 요 상태에서 21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if, else문 비슷한 거. 그죠? 1차 if, else 한번 테스트 해보고 21로 넣어서 2차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조건은 똑같죠? 이쪽에서는 뭐 여러분들 해보면 뻔하겠지만 뭡니까? 증가될 거고요. A가, 이거 감소겠네요. 그죠? C가 감소될 거고 작으니까. 이거는 크니까 21을 넣었을 때는 증가하겠죠. 그거 캡처, 화면 캡처해서 출력하면 돼. 무슨 화면을 캡처하냐? 토익컴 시뮬레이터 돌린 상태에서요. 1번 요런 거고요. 그럼 2번부터 이제 설명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기계어로 다음 기능 하는 거 만들고 코드하고 캡처. 그죠? 구현한 코드에다가 주석을 이용해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쓰잖아요. 숫자를 결국 뭐 FA 뭐 어쩌고 또 20 막 이런 식으로 막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 콜럼 찍고 막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제가 토익컴 시뮬레이터 사용하는 법 1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그거 내용을 보시고 뒤에다가 주석을 달아달라는 거예요. 막 그냥 코드 짜지 말고 뭐가 뭐 하는 거다를 의미를 적으셔도 되고 한글로 적어도 되고 영어로 적어도 되고 또는 슈도 코드나 일반 고급 언어형 코드로 적어도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설명문 붙여달라는 겁니다. 앞에도 주석이 있었죠. 예, 똑같죠. 이 주석 붙여달라는 거고, 나머지는 해야 될 건 이겁니다. 메인 함수 프로그램은 학번 끝자리 100번지 R1의 값을 초기화한다. 레스트 1을 초기화하라는 얘기죠. 콜 명령을 사용해서 서브루틴 함수를 만들고, 이거는 조금 문장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콜 쓰고 어디로 점프하잖아요. 사실 우리 이 토익컴에서는 보면은 콜 쓰면 점프를 뜰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콜이라는 게 말 그대로 함수를 호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함수 호출하는 위치에 뭔가 펑션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서브루틴에서 해야 될 일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값을 R1에 저장한다. 그죠? 이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리턴 명령을 사용해서 메인 함수로 복귀.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중 루프를 돌리면서 구구단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구구단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서 캡처 몇 개만 뜨면 됩니다. 뭐 전부 다 띄울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구현 방법이 천차만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똑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 부분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R 곱하기 1 해서 그걸 예를 들어 R3에 찍기로 하고 다시 다 리셋하고 또 여기다 또 찍으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게 처음 나올 거 아니에요. 얘를 증가시킨다고 치면 1 곱하기 2가 나오고 R3가 2가 되겠죠. 이게 쭉 하면 나중에 한참 다 돌고 9까지 또는 10까지 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가 나올 때 또 1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때 예를 들어 2단이 시작할 때 한 개 좀 찍고요. 2단이 중간쯤에 하나 찍고요. 3단의 끝에 하나 찍고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9단이 제대로 되는지를 1단부터 9단 중간중간에 몇 개를 캡처를 뜨면 돼요. 우리가 이거는 프로그램이 일반 우리 C처럼 한번 포고 뭐 벅 돌리면 한꺼번에 욱 돌아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버튼을 한 번씩 명령어별로 막 눌러야 되잖아요.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캡처 뜨고 싶을 때 언제든지 캡처를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all 메인 함수로 복귀한 다음에 이중 루프를 돌리는 거, 이거를 서브루틴을 또 써도 되는데 안 써도 그만이에요. 복귀한 그 자리 밑에다가 구구단 만들면 돼요. 자, 여기 2번입니다. 1, 2번을 하시면 기본 리포트는 다 하신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3번부터는 두 줄은 똑같고요. 메인 함수 프로그램 학번 플러스 50번지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죠? 콜 명령을 이용해서 똑같아요. 서브루틴 함수를 만드는데 이 서브루틴에 가보면 피보나치 수열을 20개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가 20개가 되라는 거거든요. 피보나치 뭔지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는 피보나치 수열은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13 들어갈 차례인가요? 예, 뭐 이런 형태로 나가죠. 그런데 원래 편의를 위해서 앞에다 0을 쓰기도 합니다. 왜? 피보나치 순열은
앞에 두 항을 합친 거보다 합친 거에 그 합의 결과가 그 다음 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또 얘가 나오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하고 첫 자리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0을 임의로 넣어서 사실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쭉 했을 때 요 개수가 20개까지 가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 20이 아니에요. 20에서 끝내는 뜻이 아니고 0, 1, 1, 2, 3,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12개 더 만들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 토익컴 시뮬레이터에는 R8까지인가 7까지인가 있죠. 법령 리스트가 0번부터니까 7번에서 아마 끝날 겁니다. 그죠? 1번부터 했으면 8번까지 끝날 거고. 어쨌든 요거 다 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 부족해요. 메모리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데이터를 메모리에도 넣을 수 있잖아요. 메모리에 넣었다가 불러오는 게 로드 스토어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약간은 반복 작업이 들어가긴 하는데 한 번 요령만 봐가면 동영반복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루틴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거만을 별도로 처리하는 또 펑션을 만들었고 돌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었으니까. 이건 특별한 게 없죠. 리턴문 나와서 메인으로 복귀하면 프로그램 끝나면 돼. 시스템 할트 명령을 때려주면 되니까 이 할트에 대한 그 OP 코드는 다 나와 있죠. 화면 캡처 시 20개 숫자를 전부 다 잡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중간중간 적당한 거. 초반에 한 두어 개 잡고 중간에 한 두어 개 잡고 끝에 한 두어 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한 6번. 아니면 많이 필요하면 초반에 한 개, 중간에 한 개, 끝에 좀 확실하게 뒷부분을 보여준다고 싶으면 강조하고 싶은 부분 한 두세 개. 화면 한 3개, 최소 3개, 많으면 한 5개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죠? 20개를 다 잡을 수 있는 분들 다 잡아도 되는데 그러면 아마 손이 많이 피곤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하나의 탑 문제예요. 방식은 똑같고요. 플러스 50번지부터 시작이고 똑같이 서브루틴 하나의 탑 문제 어떤 건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신 적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N개의 원반이 있습니다. 그죠? 기둥에 이렇게 꽂혔는데 이걸 탑으로 보는 거예요. 높이가 그냥 동일한 탑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높이가 4짜리인데 우리는 여러분들의 동영반복 작업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 N을 3으로 고정을 해 놓은 겁니다. 3이면 굉장히 쉬워요. 이 또 기둥도 3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하나를 거쳐서 원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절대로 기본 규칙이 하나 있죠. 첫 번째 막대기에 있는 하나의 탑을 세 번째 막대기로 옮겨야 됩니다. 일단 문제의 목적은 원반을 한 번에 한 개만 옮길 수 있고 옮기는 과정 중에 작은 원반 위에 큰 원반을 올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빠져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일 작은 게 요게. 그러면 그 다음 애는 이 위에 못 올라와요. 여기 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애는 어떻게 빼야 돼요?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면 지금 1번이 여기 있고 2번이 여기 있는 상태예요. 그럼 1번을 1위로 던져 놓고 이렇게 다시 올릴 수 있잖아요. 3번을 여기로 빼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1번을 이렇게 다시 싸고 4번을 이쪽으로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면 감 잡혔죠. 요거를 사실 이거 제기로 보통 많이 작성합니다. 제기함수로. 그래서 하나의 탑 문제를 만드는 건데 자, 어떻게 원본을 움직여야 하는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반 C 코드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여기서 풀 문제는 뭔가 하나의 탑 높이는 3으로 고정하고 막대기는 1에서 높이가 3인 탑 높이가 3으로 고정됐다는 건 원반이 3개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탑을 막대기 3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원반 이동상을 캡처해서 출력해라. 필요한 부분을 중간중간 캡처하면 되고 원래 C는 이런 식으로 많이 짜거든요. 1에서 2로 갖고 원반 몇 번이 막대기 1의 맨위 원반을 2의 맨위로 옮기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이거는 C 형태고요. 이건 우리가 토익컴에서는 이게 출력이 이런 식으로 출력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못 하니까 출력 방법은 레지스터를 어떤 거 하나는 베이스로 쓰고 몇 번 원반이 내가 가지고 있나 레지스터를 몇 개 묶든지 이것도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도 많이 해야 돼요. 그 8개 가지고는 다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저한테 제출할 때 기둥을 표기하기 위해서 뭐를 썼다.
원반을 표기하기 위해서 뭐를 썼다. 이걸 저한테 정확하게 기록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프로그램 돌려보면 그 레지스터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돌리면서. 그죠? 그러면 몇 번에 뭐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걸 보면 대강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둥을 사실은 저 세 개의 레지스터를 거의 다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기둥을 표현하는 데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조를 만들 것이냐는 스스로 뭐 어떤 자료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푸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탑 문제가 되는 중간 과정, 몇 번 막대기에서 몇 번 원반이 있는지를 필요한 만큼 캐치해라. 이거는 화면상에는 R에서 주로 R7, R0에서 7, 그죠? 요거 사이에 뭐가 있다. 원반을 넘버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반 자체는 그냥 어떤 값으로. 그래서 그거를 필요한 만큼 캡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동이 완료됐을 때까지 화면을 중간중간에, 자, 여기 있죠. 어떤 레지스터가 원반이고 기둥인지만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달라. 레지스터를 원반으로 안 쓰고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의 별도 부가 힌트 같은 건 없습니다.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피보나치를 어떻게 풀 거냐. 예,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길게요. 1번, 2번은 잘 안 되면 질문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1번, 2번은. 요건 질문이 괜찮고요. 3번, 4번은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문제는 어려워 보이는데 나 뭐 점수도 좀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한번 빡시게 해보겠다. 예, 이런 분들은 3번, 4번도 도전을 해보시고요. 예, 요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 원래 또 다른 PPT 제가 올려놨던 거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지하고 수업 자료 쪽에다가 일단 다 업로드를 시켜 놓을게요. 하고 영상은 유튜브에 먼저 올리고 나머지는 14주차 가상대학에 또 연결해서 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미리 고민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올려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트라이를 해보실 분들은 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